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에 이어서 김봉진 우한 형제들 이사회 의장도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기업 반열에 오르고 있는 인터넷 기업 창업주들의 재산 기부가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야기는 서정근 기자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봉진 의장이 그 더기빙 플래지에 가입을 한 거죠, 그러면? 예, 더기빙 플래지는 그 워렌 버핏과 빌 게이츠가 함께 만든 거기 자선단체인데요. 자산 규모가 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간 1조가 좀 더 넘어야 되고요. 이 자산 중에 절반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약정해야 기부자로 등록할 수 있다고 합니다. 219번째 가입자인데 그 동양인 중에선 김 의장이 첫 가입자인 만큼 화제성이 더 커졌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범수 의장 저번에 했을 때도 뭐 단위가 막 5조 원 막 그랬었지 않습니까? 이번에도 규모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규모 면에서도 놀라워서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뭐 아직 구체적인 약정을 한 게 아니라 이 막대한 재원들이 어떻게 쓰일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두 분이라고 평소 얘기를 들어보면 교육 불평등 해소에 쓸 게 유력하고요. 뭐 전화제 혈족들이 뭐 두 김 의장들의 기부로 혜택을 받을 일은 아마 없을 것 같으니 뭐 사적으로는 그렇게 크게 관심이 가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사회 구성원 입장에서 두 분이 큰 선행을 베풀게 될 테니 정말 명예로운 선택을 하신 거죠. 칭찬받아 마땅한데 뭐랄까 한겨울을 녹이는 명예로운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런데 두 분과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분들은 두 분의 의도와 무관하게 좀 차가운 압박을 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마지막에 얘기해 주신 그 느낌이라는 게 좀 뉘앙스가 묘합니다. 한겨울의 아이스버킷 챌린지 그리고 다른 사람은 좀 압박을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주시죠. 예, 원래 아이스버킷 챌린지란 건 그 루게릭병에 걸려 야구 선수 꿈을 접어야 됐던 한 청년을 주변 사람들이 달래주기 위해서 시작했던 거죠. 얼음물 샤워를 하고 일정의 기금을 기부한 다음에 캠페인에 동참할 다른 지인들을 뭐 지목하면 이 사람도 24시간 이내에 뭐 얼음물 샤워를 하거나 기부를 하는 그런 방식이었죠. 한여름 더위를 날릴 만한 유쾌함과 경쾌함을 더한 새로운 기부 문화였는데요. 그런데 김범수 의장이 했던 결단의 폭이 너무 크죠. 개인 기부 금액으로는 단군 일의 최대 규모가 됐고요. 근데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김봉진 의장이라는 또 후발주자가 등장하면서 탄력을 너무 급격하게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19 여파로 수혜를 본 플랫폼 기업들이 언택트 기반 서비스로 거기 성장하면서 회사가 급격하게 축적한 이익을 사회에 나누라는 압박이 좀 적지 않죠. 이익공유제죠. 그런데 이익공유제 철학에 기반한 나눔은 그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 특히 외인 주주들 입장에서는 좀 받아들이기 힘든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두 김 의장들은 사제 출연으로 이런 문제를 논란 없이 해결할 전망이죠. 자연스럽게 다음번에 동참할 또 다른 CEO들이 누굴지 시선이 쏠릴 수밖에 없고요.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 김정주 넥슨 회장, 김택진 NC 대표,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김범석 쿠팡 창업자 이런 분들에게 이 목이 좀 쏠리고 있습니다. 근데 기부 규모가 1,000억, 2,000억 수준이 아니라 물론 1,000억, 2,000억이 작은 돈은 아니죠. 그런데 앞선 두 분이 너무 큰 결단을 한 탓에 앞으로 어떤 저명한 기업인 중 누가 어떤 규모의 기부를 해도 재산의 절반, 뭐 5,000억 이상이 아니면 비교가 될 만한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은 알려야 다른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갖고 한다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은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규모 자체가 워낙 크기도 하고 어떤 비슷한 동종업계에서 자꾸 이런 기부 확약 이런 소식들이 있다 보니까 분명히 옆 동네에서 부담을 갖게 되는 사람들은 있을 거다 뭐 이런 거죠. 예. 이혜진 창업자가 보유한 네이버 지분율이 3%대죠. 네이버 시가총액이 64조 원, 뭐 네이버 주식에도 다른 재산이 또 있으실 거예요. 아마 2조 원에 육박하는 재산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근데 네이버 지분율을 보면 최대 주주 국민연금이 12%, 2대 주주 자산운용사인 블랙록이 5% 가지고 있죠. 물론 이들이 이혜진 창업자 경영권을 뭐 보장하고 있고 경영에 간섭을 안 합니다만 이 3%대밖에 안 가지고 계신 이분이 가까운 시기에 뭐 지분을 매각해서 뭐 재산을 뭐 절반 가까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은 이미 그냥 좀 불가능한 구조고요. 뭐 김택진 NC소프트 대표, 뭐 방준영 넷마블 의장,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 등 이런 분들도 이미 앞서서 크게 높아진 기대치에 부합하기에 재산 중 상당 부분 회사 지분을 팔아서 이렇게 뭐 눈높이에 높아져 있던 이 눈높이가 높아지는 기부 금액을 맞춰서 기부를 하면 경영권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고요. 김범수 의장의 경우 보유 지분 중 절반을 지금 당장 내일 매각해도 최대 주주로 경영권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상황이고 좀 기본적인 환경의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넥슨 김종주 회장 정도가 되어야 거기 가족들이 그룹 지주사 지분을 100%를 다 가지고 계시니까요. 큰 폭의 기부를 해도 회사 소유와 경영 유지에 문제가 없는 케이스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정말 큰 결정하신 기업가들의 선택을 아낌없이 칭찬하되 그에 상응한 규모로 동참하지 않는다고 비난해서는 안 된다. 은근히 압박해서도 안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런 기부 결정이나 최근들의 흐름들을 본다면 기존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떤 재벌들의 개념과는 참 많이 다른 최근의 창업주들 혹은 CEO들의 행보다라는 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오는 23일 임시의원총회를 개최할 텐데요. 김범수 의장과 김택진 대표, 장병규 회장 등이 새로운 분들이 일제히 부회장단에 이름을 올리게 됩니다. IT 게임사 경영인들이 대한상의 부회장단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이 기업들이 단기간에 양적 성장을 했고 창업주들은 슈퍼리치 반열에 올랐습니다. 이제 그에 걸맞는 위상을 갖추게 된 건데요. 우리 사회를 거기 지탱해온 전통 재벌 기업들이 후세대로 경영을 세습하고 재산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많은 탈법을 일으켜서 논란을 일으킨 사례도 있습니다. 이런 신흥 슈퍼리치들은 대체로 경영 세습과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고 축적한 부도 상당 부분 대물리즘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분들이 나오고 있죠.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당연히 높게 평가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앞서 얘기한 것처럼 자발적이어야 될 선행을 기대하거나 그 기대를 넘어서 압박에 가깝게 바래서는 안 될 일이고요. 기업 경영 본연의 성과에 초점을 줘서 말해야 되지 않을까. 기업 경영 본연의 성과가 뭡니까? 많은 이익을 창출해서 법인세로 세금을 많이 내서 사회에 기여를 하고 고용 창출을 많이 해서 사회에 기여하는 거죠. 이런 본연의 효과, 본연의 성과나 본연의 활동 이외의 것을 그리고 넘어서는 것을 기대하거나 압박해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지금까지 서정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